스포츠 엑스파일의 천철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와서요. 국내 프로야구는 두 경기 열리질 못했습니다. 그 잠실과 인천 경기 열리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구에서 열렸던 경기에서는 한화가 홈팀인 삼성을 문현민 선수의 9회 석점짜리 홈런으로 7대 2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연패 늪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여전히 꼴찌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남자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현대캐피탈이 결국은 5년 연속 우승을 노렸던 대한항공을 세트수가 3대 1로 세 번째 경기에서 이겨서 결국은 그 6년 만에 그 우승과 함께 19년 만에 통합 우승을 거뒀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인천 계양체육관,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의 홈코트인데 거기서 열렸던 그 세 번째 경기에서 첫 세트는 현대캐피탈이 25대 20으로 이겼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세트에서는 18대 25로 대한항공에 졌습니다. 그러나 제3세트를 25대 19, 그다음에 25대 23으로 결국은 그 3, 4세트를 이어서 결국은 세트 수가 3대 1로 오전 3선승제 챔피언 결정전에서 내리 3연승으로 결국은 6년 만에 우승과 함께 통합 우승은 정규리그와 함께 그 정규리그 우승과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긴 것 같은 통합 우승이라는데 19년 만에 통합 우승을 거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역시 레오 선수 쿠바 출신이죠. 레오 선수가 그 19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MVP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주장인 허수봉 선수가 22점. 그리고 뭐 정태준 선수라든가 최민호, 정광희 선수가 역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대한항공은 미국 출신의 32살 러셀 선수가 3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 이기는 데는 중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정한용 선수라 이 정지석 선수 맹활약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 현대캐피탈이 결국은 그 집중력에 결국은 그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현대캐피탈이 금년에 그 9월 달에 있었던 작년이죠. 작년 9월 달에서 코보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정규리그 우승, 통합 챔피언 결정전에서 또 우승했고요. 금년에 상관왕을 차지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는 이 현대캐피탈이 그 4위였습니다. 7개 팀 가운데 4위. 그리고 대한항공과의 그 지난 시즌을 보면은 1승 5패였었어요. 6번 대결하거든요. 1승 5패. 이렇게 부진한 성적인데 금년엔 정규리그에서 30승 6패로 정규리그 우승과 함께 챔피언 결정전에서 대한항공을 잡았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1년 만에 좋은 그 성적을 거두는 데는 어떤 이 원동력이 있었느냐 라는 거죠. 이것은 감독입니다.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현대캐피탈의 감독은 프랑스 출신의 블랑이라는 분입니다. 65살. 이분을 갖다가 그 우승까지 이끌고 통합 챔피언까지 이끄니까 이 사람을 코트 위에 히딩크,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의 4강 월드컵의 4강을 이룬 코트 위에 히딩크다 이렇게 이제 애칭을 붙였습니다. 그럼 블랑 감독은 어떤 감독이냐? 이분은 금년이 지도자가 벌써 35년째가 된답니다. 35년째. 네, 블랑 감독이 프랑스 출신으로서 프랑스 국가대표로 12년간 하면서 세계 선수권대회 동메달도 1군했고요. 국제 배구 연맹이 그 주최한 네이션스 대회에서 프랑스를 준우승까지 이끌고 2022년부터 일본 대표팀을 맡았어요. 일본 대표팀을 맡아가지고 2023년에 그 네이션스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46년 만에 일본에서 처음 일궈낸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파리 올림픽 대회 때 일본 대표팀 8강까지 진출시키면서 그 남자 배구팀의
랭킹이 3 위까지 올리면서 이제 계약이 끝나면서 그러니까 작년 8 월에 현대캐피탈의 감독으로 온 거죠. 그럼 이 블랑 감독의 그 리더십은 어떤 거냐? 어떻게 해 가지고 작년에 4 위를 차지하고 대한항공한테 1 승 5 패의 그런 부진한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1 년 만에 결국은 삼관왕과 함께 6년 만에 우승과 함께 19년 만에 통합 우승을 거두게 했느냐 하는 거죠.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지도자, 흔히 지도자는 그 감독이나 코치를 지도자라고 그러죠. 물론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도자도 필요합니다만 7 가지 이 자격이랄까? 그런 갖춰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인성입니다. C로 시작합니다. 캐릭터. 어? 그 인성에는 말이죠. 3 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어요. 제일 먼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아름다운 것도 느낄 수도 있고 말이죠. 사람과 사람과는 온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도의, 예의, 신의 이런 지정의 이것이 인성입니다.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 지도자가 아니라도 인성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요. 갖춰야 할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 capacity. 그건 재능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지도자로 감독 코치는 재능이 다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커미트먼트. 헌신적으로 말이죠. 헌신적으로 해 줘야 될 선수들이 따릅니다. 박항서 감독이 2017 년에 베트남의 감독이 돼 가지고 뭐 올해의 인물도 되고 말이죠.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은 아주 영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이 카링, 배려. 부상당한 선수를 위해서 해외 전진 훈련 갈 때 감독은 보통 비즈니스석에 타고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타죠. 이코노미석은 좁기도 하고 불편한데 근데 박항서 감독은 부상당한 선수를 자기의 비즈니스로 오게 하고 자기가 이코노미석으로 가는 그리고 후보 선수에게 굉장히 배려를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컨피던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선수들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제 컨피던스. 6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소통.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은 오해가 없잖아요, 소통. 그다음에 7 번째 컨시언스. 일관성. 이 7 가지가 꼭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면서 자격입니다. 과연 이것을 아느냐? 근데 이 블랑 감독은요,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체력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감, 컨트롤, 컨센트레이션, 집중력이란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지도자들이 공부를 안 하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릴 때부터 그 종목에 아주 스타 플레이어가 돼 가지고 국가대표가 되고 또 국가대표 돼 가지고 그다음에 맹활약하다가 나이 먹어서 지도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고 또 이 정말 이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자기가 몸속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주먹구 위주로 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데 이 블랑 감독은요, 철저하게 현대캐피탈 선수들에게 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되는 거예요. 체력이 뒷받쳐지니까 그다음에 전술, 기술 이것을 바로 익힌 겁니다. 그리고 아주 성격이 말이죠, 온화해요. 화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은 감독들 보면 아주 뭐 화내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가지는 안 되고요. 프로인데요. 프로가 무슨 아마추어처럼 이렇게 우격다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블랑 감독의 리더십. 이것은 우리 감독들이 이 감독들이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코트 위에 히딩크라고 하는 애칭이 블랑 감독으로부터 우리가
불란 감독이 받고 우리가 배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캐피탈이 좀 기분 좋게 통합 우승을 거뒀고요. 자, 내일은 지금 여자 프로 배구 김연경 선수가 있는 흥국생명이 어제 결국은 이 정관장한테 졌잖아요. 2연승하다가 덜커덕 졌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여자 프로 배구도 오전 3선승제입니다. 이제 두 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흥국생명이 두 경기 가운데 한 경기만 이기면 결국은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과연 정관장이 내일에 두 번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심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프로야구, 역시 프로야구가 시범 경기부터 많은 관중들이 야구장 찾고, 작년만 해도 1088만이 야구장을 찾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정도로 비가 와서 그런지요, 비로 인해 가지고 잠실구장하고 인천 문학구장의 경기, 그러니까 LG와 기아의 경기가 결국 열리지 못했고요.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리게 돼 있었던 SSG와 수원 KT와의 경기가 열리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서 열렸던 경기에서는 한화가 홈팀인 삼성을 7대6 한 점 차로 꺾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 한화는 말이죠, 한 점 차죠. 극적으로 삼성이 아주 1회에 이재현 선수의 소울 홈런으로 시작을 잘했어요. 3회도 한 점 내고 5회도 한 점 내고 6회도 또 이 디아스 선수가 소울 홈런도 있었고요. 8회에 또 김원곤 선수의 소울 홈런 3개가 나면서 이 한화를 리드했습니다만은, 한화는 문현민 선수가 8회에 이제 솔로 홈런 때리고요. 또 9회에 문현민 선수가 3런 홈런, 석점 홈런을 때려가지고 결국 9회에 결국은 한 점 차로 한화가 삼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4연패 늪에서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한화는 4승 8패로 꼴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산에서 열렸던 경기에서는 롯데가 두산을 6대1로 잡았습니다. 두산을. 아이고, 롯데는 박세웅 투수가 7이닝 동안 안타 4개 무실점으로 삼진 9개를 잡아내면서 두산이 9회 한 점밖에 내질 못했어요. 반면에 롯데는 4회 유강남 선수의 소울로 홈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5회 석점을 냈는데 정훈 선수의 2루타, 리에 선수의 적시타, 김민수 선수의 2타점, 그리고 6회에 또 정훈 선수의 적시타. 그러니까 정훈 선수가 4타수 3안타, 레이에스와 김민수 선수가 멀티히트를 기록해가지고 결국은 6대1로 롯데가 두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고척돔에서 열렸던 경기에서는 NC 다이노스가 키움을 7대5로 잡았습니다. NC 다이노스는 3회 김주원 선수가 2점짜리 홈런이 있었고요. 키움도 2회에 박주원 선수가 쓰는 홈런. 그러니까는 홈런 양 팀에 한 개씩 나왔습니다만 결국 NC 다이노스가 키움을 갖다가 7대5 2점 차로 꺾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개 팀의 순위를 보면 말이죠, LG 트윈스가 9승 1패로 선두고요. SSG가 2위 6승 3패, 3위가 삼성 7승 5패, 4위가 수원 KT 위즈 5승 5패 1무, 5위가 롯데와 키움입니다. 5승 6패, 7위가 두산 5승 7패, 8위가 NC 다이노스 3승 5패, 기아 지금 작년에 우승을 차지한 기아가 지금 4승 7패, 김대웅 선수가 부상 때문에 나오질 못하고 있죠. 자, 이범호 감독이 굉장히 요즘 밤점 1위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꼴찌가 한화 4승 8패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가 내리고 날씨가 좀 쌀쌀하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감기 시청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건강이 최고입니다.